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69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일요일입니다. 이렇게 또 많이들 줌세상이라서 이렇게 사무실에 이렇게 많이 40분 정도 있으면 가득 찰 건데 그쵸? 줌이라서 가능합니다. 이 아침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은요 34페이지 구루를 찾아서. 네, 구루라는 말이 인도에서는 엄청나게 있잖아요. 나를 성찰해서 완전 자아를 터득하신 분을 얘기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막 구루라고 막 표현을 하는데, 이 구루라는 표현은 잘 안 쓴대. 정말 나를 통찰해서 완전 자아를 완전히 성찰하신 분 있죠. 그런 분들을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서연님은 또 그렇게 또 표현을 하시네요. 홍주연님께서. 네. 구루를 찾아가셨답니다. 한번 볼게요. 네. 구루의 근황을 알아내기 위해 나는 인터넷을 맹렬하게 검색하고 주변을 탐문했다. 나와 만난 이후 서유는 저술 및 강연 활동에 몰두한 것 같았다. 통찰력이 깊어질수록 명성도 높아졌고 자연히 따르는 사람들도 늘어난 듯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들 했으니까 경, 경제 위기가 닥치거나 대기업의 인사가 있을 때면 그녀의 집 앞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고 했다. 와, 젊은 나이에 어마어마하다, 그쵸? 그런 서윤이 최근 들어 자취를 감추었단다. 예전처럼 부자들의 자문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공경을 겪은 것은 그녀에게 의지했던 사람들이었다. 자문받는데 실패한 대기업 임원들이 연말 인사에서 줄줄이 해고되었다는 말도 있었고, 집 앞에서 진을 치던 정치인들도 결국 그녀를 만나지 못해 낭패한 얼굴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그녀를 의지했던 사람들이, 그쵸, 의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의지가 나 스스로 믿고 나한테 그냥 나를 믿는 거잖아요. 결국은 나를 믿는 건데, 나를 믿지 못하니까 누군가 나보다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잖아요. 저도 아직 막 엄마는 돌아가셨는데 말이야. 마리아 왜 엄마는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의지하고 있다고 전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이렇게 일어난 상황들 보면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엄마를 놓는다는 거. 그럼 남편도 나아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아진대요. 근원에서 이 매듭이 풀리잖아요. 그럼 줄줄줄줄줄줄 풀리겠죠. 근데 그 시작이 엄마라는 거예요. 의지하는 게. 우리가 아직도 있잖아요. 나이는 이렇게 들어가지고 있죠. 여기. 다 20살 넘어서 성인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성인인데도 엄마를 아직도 그렇게 못 놓고 있답니다. 네. 신기하지 않아요? 뭐 엄마야, 엄마 다 떨어져 있고 각자 그냥 개인 생활하는 거고 결혼했고 한 가정을 이루고 엄마 돌아가셨고, 아니 저는 있잖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뭐 막 슬프고 생각나고 그러지 않는데 가끔씩 뭐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엄마가 좋아했던 거라면 이렇게 볼 때,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이 정신세계 귓전에 뭐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얘기다. 이럴 때 엄마가 이랬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긴 한데, 그렇게 심각하거나, 막 엄마가 없어서 슬프거나, 애도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도 안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엄마를 안 놓아드렸다는 거예요. 야, 그 신기하더라고요. 믿어져요? 믿어지시나요? 여러분도 엄마 놓은 거 같죠? 엄마 놓은 것 같죠? 놓은 것 같아요? 야, 저도 10년 공부해가 이런 거 안 나왔다는데 여러분들 나아졌을까요? 몰라요. 저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잠깐 공부하고 탁 이렇게 되신 분도 있고, 그거는 잘 몰라요. 많이 했다고 빨리 알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의지한다는 거 있잖아요. 의지. 내 누군가를 의지. 그러니까 이서윤님한테
무슨 뭐 정치하시는 분들, 막, 대기업가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의지를 했는데, 잠시 사라지니까,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거가 진짜 먹을 수 있는 진짜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다 주면 내가 스스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잡아다 주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잡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공부를 이제 제가 10년 전에 만났다 했잖아요. 의식 아카데미라고. 그래서 의식 아카데미에서 이게 그냥 현재의 상황이 힘들고 안 좋으니까 우연찮게 만났는데, 어우, 막 이런 엄청난 큰 거였었어요. 한 생을 엄청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무의식을 바꿀 수 있는 수업이라는 걸 모르고 만났죠. 그냥 어떻게 우연찮게 만났는데. 그렇다고 이런 수업을 막 찾지도 않았어요. 저는 뭐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거를 교회,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교회를 가도 목사님이 뭔 소리 하시는지 사모님이 뭐시 영생이 하는데 영생이 뭐 위에 뜨는지 저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저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작동이 돼서 지금 현재 드러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 엄마로부터 상처를 받고, 왜 상처를 받았어요? 태어나면 아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먹여주는 것도 엄마가 해야 되고,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엄마가 해야 되고, 옷도 입어주는 것도 엄마가 해야 되고, 나를 보살펴주는 건 누구예요? 엄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신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어릴 때는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엄마한테 기대기 시작을 하죠. 기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한테 딱 기대고, 이 몸은 기저귀도 나는 혼자 갈 수 있고 밥도 혼자 먹을 수 있고 내가 혼자 살아갈 수도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경제적인 거 모든 거에서 다 나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엄마한테 의지했던 그 의식은 아직 여기 남아 있고 몸은 성장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모르죠. 이게 다 컸고 뭐 먹을 줄 알면은 이 정신 세계도 의식의 상태도 이게 성장을 했는 줄 알아요.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성장을 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게 이 의식, 이 에너지 상태는 아직 3살 이전에 내가 혼자 뭘 못하고 있는 상황, 모든 것들을 못하고 있는 그 에너지 상태고 몸은 이렇게 성장을 했고 54살이에요. 54살. 3살도 아니고 4살도 아니고 50대다는데 50년을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막 살아놓고 엄마한테 의지하던 그 마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뭘 못해. 어릴 때는 당연히 못하잖아요. 어릴 때 할 수 있어요? 혼자 우유 타가지고 탁 먹고 그러나요? 걷지도 못하는데. 아니죠. 기저귀 내가 탁 걸고 그런가요? 그러느니 화장실 가서 탁 앉아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못할 때잖아요. 근데 그게 의식이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의식이 성장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3살 이전에 그 상태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몰랐거든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보통 안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믿나요?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 마음이잖아요. 생각하는 거 제가 얘기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뭐 다 믿으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받기 나름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믿으니까 지금 너무 편해요. 어쨌든 지금 다 내려놓은 것은 아니었구나라고 하면서 다 내려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니 내려놓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현재 의식에서 생각했을 때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남편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내려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상하다. 왜 내려놓은 것 같은데 안 내려놨을까 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남편을 집착하고, 왜? 엄마한테 의지하는 거를, 이제는 뭐야, 대상이 싹 바뀌었어, 남편한테. 남편한테 막 집착했어. 집착하니까 더 힘든 거야. 이 인간이 말이야 하면서, 나만 봐야 돼! 하고 막 이제 화가 났어. 그러다가 이제 좀 뭔가 스스로 할 수 있어지려고 하니까 탁 뭐요? 남편 네가 나를 집착해야 돼 하면서 집착을 싹 하니까 뭐요? 싹 웃으면서 있잖아. 그래.
내가 30년 너 집착했는데 네가 나를 한번 집착해봐라. 놓지 못하고 있는 거 있잖아. 난 맞다고 생각하고 자유롭고 뭐 편한데도 아이고 이 지금 뭐 30년 만에 진짜 나의 자유를 찾았는데 다시 집착하게 만든 거야 제가. 야 그럴 줄 몰랐거든요. 그걸 보니까 왜 그럴까 하니까 엄마에 대한 근원적으로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나의 믿음, 내가 스스로 할 수 아직 없구나라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의지하는 대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스스로 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 못하면은 자꾸 또 누군가 의지하고 해야 되잖아요. 힘들죠? 힘들어요. 왜? 의지하면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런 것을 해줘야 돼. 안 해주면. 해주나요?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에너지가 의식이 쫙 높은 상태, 의식이 있잖아요. 20에서 막 1000까지 쫙 높은 상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탁탁 되지만, 의지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어떤 자존감이 낮은 상태.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바란다는 거는 에너지가 사랑으로 540, 600으로 간 게 아니라 125에 있는 거예요. 125. 낮은 정도. 200 이하. 그럼 내가 바라는 게 많아요. 이것도 해줘야 돼. 나만 봐야 돼. 뭐 해야 돼? 돈도 갖다 벌어줘야 돼. 뭐 해야 돼? 막 있죠. 어? 딴 사람 쳐다보면 싫어하고 막, 예. 125의 욕망. 예, 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화가 엄청나요. 그게 다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바라는 게 많으면. 그러다 보니까 막 화가 나고, 막 있죠. 낮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게 괴롭죠. 그래서 저는 그걸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아, 이거 알았으니까. 몰랐을 때는 그냥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돌아다니지. 이제 알았어.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빠져나오려고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 내가 아직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엄마를 꼭 쥐고 있고,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쥐고 있고, 이렇게 남들이 보면 안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백성행님이 뭐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제가 봐도 제가 다 놓은 것 같거든요. 근데 가만히 남편하고 하는 거 보면 뭔가 있어. 아직 끈앞을 이렇게 뭐 놓지 못한 게 있어.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놓는다 그러고 막 그러면 뭐야 의식이 낮을 때 어머 날 버리는 거야? 내가 막 버려지는 거야? 버리는 거야? 뭐 이런 거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분리된 상태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진짜 자유로움. 이 의식의 어떤 정신적인 자유로움을 서로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렇게 편안하게. 근데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그게 아직까지 벗어나질 않다 보니까 남편한테 대한 그 집착이 아직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어, 의지, 그러니까 이 의지했던 사람들, 내 스스로 정말 정신적인 자유까지 얻을 수 있도록 그게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으시는 분들은 우리는 스스로 고기 잡는 법을 배우자는 거죠. 근데 잘 안 가르쳐줘요. 저기 절에 가도요, 고기 잡는 법을요, 정말 잘 천천히 쬐끔하는 거 이렇게 길을 이렇게 해가지고 잘 안 가르쳐 준대요. 근데 몰라서도 안 가르쳐 주실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선생님은 딱 아시는 순간 어릴 때 엄마한테 묶여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딱 아는 순간 뭐야? 완전 빠르게 확 바뀌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빠르게 바뀌는 줄 알고 빠르게 속도를 막 내는데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못 쫓아가는 거야. 완전 속성으로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못 따라갈 뿐이지. 근데 참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요금을 주고도 조금 잘 몰라서 잘 못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선생님은 뭐지? 그냥 거진 무료네. 정말. 그냥 좋아졌으면 당신이 좋아져서 이렇게 바뀌어서 행복이 뭔지 이런 걸 막 사랑이 뭔지를 아신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그냥 하시는 거. 예, 그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또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존감. 그래서 요새 얘기하시는 게 그건 거예요.
그게. 뭐 광고하고 막 그래. 예. 그래서 요새 얘기하시는 게 자기 사랑을 생활화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자기 사랑. 그러니까 의지를 하는 거는 나를 아직 못 믿고 사랑하지 않는 거.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믿는 거, 자기 생활을, 자기 사랑을 생활화, 실천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이제 머리 기전에 남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나면 남아요. 이렇게 머릿속에. 머리가 아니죠. 머리는 여기, 머리가 아니라 의식의 장 안에, 제 장 속에 남아요. 머리에 남는다고, 이 몸에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몸이 아니라요. 그냥 의식의 기록이 되어 있나 봐요. 아, 자기 사랑해야지. 나를 사랑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게 되면 벗어나진대요. 우리 나를 사랑합시다. 네. 그녀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는 온갖 추측만 무성했다. 그중 가장 신빙성 있는 소문은 그녀가 놀라운 결과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었다. 수십 년에 걸쳐 상담하고 연구한 성과가 드디어 집대성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해외에서 요양 중이라는 말도, 유럽에서 은둔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왔다. 일본에서 부자들이 자문에 응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사람도 있었다. 검색 결과 가장 최근에 실린 인터뷰에서 서유는 미소를 반짝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수만 명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그 비밀을 분석해 보니 답은 하나로 통하고 있었어요. 분석을 하신 거야. 답은 하나래요. 하지만 그 답이 무엇인지 적혀 있지는 않았다. 적혀 놓으면 뭐 다 공부하러 갈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맞죠? 호기심만 딱, 그쵸. 다 가르쳐 줄 수 없죠. 본인이 얼마나 또 이제 공부를 많이 또 했기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부자들의 비밀이 밝혀진 것일까? 마음이 급해졌다. 가능하면 빨리 그 답을 듣고 싶었다. 부자들의 비밀. 부자들의 비밀이 밝혀졌대요. 간신히 이메일 주소를 알아낸 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편지를 썼다. 먼저 10년 전의 만남을 언급하며 나를 기억하는지 물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을 지키기 위해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 말을 아는 이는 오직 하나, 그룹뿐이라고도 돌이켜보면 10년 전 딱 한 번 만난 이에게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하고 부탁하는 것도 같았다. 메일을 보내기 전 눈을 감고 간절하게 두 손을 모았다. 제발, 제발, 서윤에게 닿기를. 마우스를 클릭했고 메일은 어딘가로 날아갔다. 이제 모든 것이 내 손을 떠났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대학 합격 발표를 기다릴 때보다 더 떨리는 나날이었다.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서윤이 내 메일을 봤을까?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쩌지? 생각할수록 머리만 복잡해졌다. 일주일쯤 지난 뒤 휴대전화에 새 메일 표시가 떠 있는 것이 보였다. 서윤이 보낸 답장이었다. 놀랍고도 기쁜 나머지 나는 그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다.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되어 반가워요. 물론 기억하고 있지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연락이 온 걸 알았다는 듯 차분한 문장이었다. 서유는 아버지를 여인 것에 대해 따뜻한 위로를 건넨 뒤 자신이 지금 유럽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그 다음에 쓰인 문장은 몇 번을 읽고도 믿기 힘들 정도였다.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지나갔다. 이제 때가 되었어요.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말했던 것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은 오랫동안 준비된 하나의 기적이랍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한대요. 정말 다 우연이 없대요. 우리는 우연일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우연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세뇌가 되고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 없이 일어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를 만들더라도 보면은 어때요?
어디에 휴지통이 있는지,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타이밍에 딱 지나가야 하는지, 이걸 다 연습하지 않나요? 엑스트라들도? 다 연습을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어디에 뭐가 장식이 어떻게 돼 있고, 뭔가 다 세팅이 다 된 상태에서 끝 마무리까지, 결말까지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드라마가 오픈이 돼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된대요. 누가 근데 만들어요? 드라마를? 누가? 엄마가? 아빠가? 누가? 내가 만든대요. 내가. 그러니까 참 내가 만든다는 거야.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엄마 아빠가 둘이 좋아가지고 나놓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아니래요. 그거를 자꾸 10년을 듣다 보니 10년을 자꾸 듣다 보니 이 세뇌가 된대. 근데요. 좋은 세뇌는 당해야 돼요. 나쁜 것도 무의식에는 들어오거든요. 나쁜 거는 반사. 나쁜 거는 반사해야 되는데 반사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안 들어야 된답니다. 아주. 반사가 안 된대. 이 무의식 안에는 좋은 거나 나쁜 거나 구분이 안 되고 그냥 흡수된대요. 그래서 반사가 안 되는 거예요. 반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좀 약간 부정적이다 싶을 때는 딱 그냥 기닫고 안 듣는 게 맞대요. 근데 우리는 내가 고를 수 있어라고, 골라서 들을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안 돼요. 내가 에너지가 뚝 떨어질 때는 그 안 좋았던 것이 쫙 먼저 생각나요. 에너지가 떨어질 때는. 좋아진 상태에서는 에이 뭐 하고 생각이 나지 않는데 에너지 상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끼리끼리 만나면 안 돼요. 끼리끼리가 아니라 뭐 나보다 더 높은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에너지 상태가 다른 상태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 정신세계를 공유하려고 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뭔가 에너지 차원이 자존감이 높고 다른 분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요. 딱 에너지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탁 있죠. 끼리끼리끼리 탁 전화하고 막 연락을 해요. 얼마 전에도 딱 뭐 수업을 듣다 누가 걸렸대요. 근데 수업도 참 많이 안 듣다가 요즘에 9월에 잠깐 듣기 시작하는 분한테 딱 전화를 해가지고 막 물어보고 막 이러면 걸렸는 거를. 차라리 수업을 오래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더 빠를 텐데. 그 오해를 낳는 거죠. 계속. 그 장에서 해결을 안 하는 거. 같은 장에 있으니까, 오해했으니까, 이게. 이게 이제 뭔가 그래도 뭐 또 좀 뭐 오해가 더 낫게끔 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확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뭐 그래도 뭐 대체를 잘 그냥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이 차원이 다른 쪽에서나 공부한 쪽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나 봐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에너지가 딱 떨어질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안 들리나 봐요. 그때 딱 정신 차려야 돼. 각성. 각성해서 정말 내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행복을 찾는 거야? 고통을 찾는 거야? 뭘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게 뭐지를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아침에 왜 앉아 있을까? 네? 고통을 즐기려고 앉아 있을까? 행복을 찾으려고 앉아 있을까? 그쵸? 네,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밝은 거, 있음, 행복한 거. 네, 그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 생각도 버려놔야 되고, 내 생각도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쵸?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우연이 없다는 그런 인연이 우연이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다. 그래서 그냥 일어나는 일들을 너 때문이야 라는 거로 한다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뭐요? 내가 왜 그랬지? 뭐 때문에 그렇지? 뭘 알으려고 내가 이 순간에 이 뭔가를 알으려고 내가 이런 환경, 이런 사람,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내가 선택했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근데 인정하면은요, 야,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용기를 내는 거예요. 용기, 입에 쫙 올라가거든요, 에너지가.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고 숨기고 감추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20으로 뚝 떨어지는 거야. 수치심, 막 이렇게 쫙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인정해갖고 용기를 뿅 있잖아, 빵. 내가 두려워가지고 행동을 못했구나. 내가 이걸 그랬구나라고 있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 인정도요, 용기가 나야 된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두려워서 두려움 못 본대요, 나를. 우린 좋아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가짜 내가 있고, 진짜 내가 있는데, 이 가짜 내가 나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우연은 없다. 지금 만난 인연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지금, 그러니까 보면, 그냥, 저 사람은 나하고 계속 또 다시, 지금 내 눈앞에는 없지만, 다시 올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이런 인연이었는데 또 그냥 오지, 공부하지, 막 이런 생각이 또 있는 거예요. 아주 아닐 거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요새는요. 그래서 그냥 다시 또 온다.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잠시 그냥 있죠. 이렇게 그 공간에서만 약간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거지. 공간도 아니죠. 장은 같은 장이죠, 뭐.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은 없대요. 그래서 이걸 인정하고 내가 모든 것들은 내가 일어나게끔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나만 해결하면 모든 것은 해답은 어디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나한테 찾으면 기적이 될 것이고 오랫동안 준비한 하나의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기적이에요. 나한테 찾으면 기적일 것이고 쟤한테 찾으면 너 때문이야로 찾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너 때문이야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찾아야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는 계속 기적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쵸?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언제든 찾아와도 된다는 말이었다. 신나시는 거예요, 홍주연님께서. 네. 그 문구를 읽자마자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컴퓨터를 켜고 답장을 쓴 뒤 곧장 이탈리아행 티켓을 예약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두 분도 어때요? 제가 이렇게 책을 쫙 한번 읽어보니까 두 분도 엄청나게 전에 많은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책이라서 그냥 뭐 이렇게 정리해서 쓰셨는지 뭐 그 과정 중에 세세한 거는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책을 또 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관계나 이런 걸 보면 보통 인연은 아니구나. 그래도 보통 인연 아니야. 홍주연 님도 그렇고 두 분 다 좋은 인연이죠. 귀인을 만난 거예요. 홍주연 님도. 그쵸? 우리도 귀인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옆에 귀인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세요. 네. 그래서 서울을 떠난 지 12시간 후 비행기는 밀라노 공항에서 착륙했다. 서인이 머무른 호텔은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한 코모 호수 인근이었다. 공항에서 차를 빌린 뒤 나는 곧장 그곳으로 향했다. 고속도로 위를 달릴 때 문득 10년 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인터뷰를 마친 서윤과 나는 잠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당신에게는 고민하던 문제 하나가 있었다. 기자를 계속할지 아니면 유학을 떠나 공부를 더 해야 할지에 대한 것이었다. 무엇이 내게 더 도움이 될지 묻고 싶었으나 막상 질문하려니 망설여졌다. 유명한 부자들도 한참을 기다려야 만날 수 있다는 사람인데 인터뷰를 핑계로 개인적인 고민을 묻는 건 신뢰가 아닐까 하지만 나에게는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 이번에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그냥 뭐 만났으면 묻는 거죠. 딴 사람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살아나야 되는 거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차원의 어떤 이런 것들은 이기적인 게 이타적인 거래요. 이기적인 게. 그래서 이기적인 게 내가 밝아지면, 에너지가 밝아지면 어때요? 주변 사람의 그 파장이 일어나죠. 쫙 밝아지는 파장이. 그래서 이기적인 게 이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망설이던 중 서윤과 눈이 마주쳤다. 그 눈을 마주하는 순간 마법의 가루에 내려앉은 듯 마음이 편안해졌다. 나를 무조건 긍정하는 눈빛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질문을 해도 그녀는 나를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을 것 같았다. 망설임을 끝내고 물었을 때 서유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다. 불교 경전에 나오는 안수정등이란 우화였다. 여기까지 할게요. 야, 근데
어때요? 무조건 긍정하는 눈빛. 저도 이걸 좀 상대방을 나를 더 많이 사랑을 해야 상대방을 뭐야? 나를 사랑하면 상대방을 보는 건 또 누구예요? 그가 나잖아요. 난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 사랑하는 게 사랑이야 생각 이게 나오질 않아 놓으니까 가려 있죠. 내 생각으로 판단 분별, 신념으로 어릴 때 사건으로 가려져 있다 보니까 얘는 안 돼, 쟤는 어때, 뭐 하고 막 판단 분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편안한 눈빛이 가겠어요? 아이고, 니 그래 봐라 하고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니 그래 봐라 하면 그게 어때요? 에너지는 분명히 알잖아요. 대본에 알지 않아요? 뭔가 웃고 있는 거는 같은데 뭔가 불편해. 에너지를 먼저 이제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기는 하지만 우리는 에너지를 읽고 있는 거야. 에너지를 알아차린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처럼 되고 싶어요. 이서윤님 같이. 무조건 뭔가 탁 상대방이 뭐요? 긍정적인 그 눈빛을 하고 있구나. 그럼 딱 아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뭐라 그래요? 마법의 가루에 가루가 내려앉는 편안하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됩시다. 편안하게 마법의 가루에 착 앉아가지고 딱 쳐다봤더니 나를 뭔가 다 이해해 줄 것 같고 막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 되고 싶은데요, 저는. 긍정의 눈빛. 무엇을 질문을 해도 그녀는 나를 비난하지 않고 비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하는 게 내려앉아야 되잖아요. 왜 판단 분별하면 제가 나보다 더 잘하는데 뭐지? 막 비난하고 있잖아요. 속에서는 열등감이 자극되고 막 이제 비교하면서 쟤는 나보다 더 나은데 왜 그러지? 하고 있잖아. 막 뭔가 경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할 때 있죠. 진짜 진짜 사랑만 했으면 좋겠다. 그쵸? 그래서 오늘은 이런 홍소희님 같은 이런 분들이 우리가 딱 되어야 되지 않을까. 편안한 사람이. 그쵸? 그러려면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해제 시켜주시고.